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와 제임스와 저가항공의 부실공사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2025년 4월 29일 봄이죠. 완연한 봄이 왔어요. 이제 네. 벚꽃도 다지고. 네. 저희가 오늘 축구하고 왔는데 예. 피곤하네요. 네, 피곤하네요. 피곤하고 날씨는 너무 덥고 덥고 따뜻하고 식곤증도 오고. 우리가 원래는 한 점심 한 2시부터 축구하고 한 4시까지 한 다음에 네. 그러고 집에 와서 저녁밥 먹거나 아니면 먹기 전에 이제 예. 녹음을 시작해서 한 밤쯤 끝나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더울까봐 예. 일찍 했죠. 오전에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요. 오전 네. 9시에 빌렸는데 늦어가지고 그러니까요. 10시부터 시작했죠. 네. 그러고 와서 점심 대충 먹고 짬뽕 했던 거 남은 거 먹었죠. 짬뽕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짬뽕 밥을 또 먹었죠. 제가 요리를 잘 하죠. 네. 짬뽕은 인정합니다. 짬뽕 인정. 짬뽕 인정. 그리고 나는 피자를 먹었다. 피자. 피자를 시켜서 피자를 먹었다. 페페로니. 그리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근황. 근황 토크.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적강욱 씨 뭐 하셨죠? 저는 똑같이 공부하고 교회 갔다 오고. 교회요? 예, 크리스찬?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좀 봤는데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밈이 있더라고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퉁퉁퉁퉁 사후르.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밈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그게 밈 아닌가? 그러니까 그치? 요새 쇼츠는 이해할 수 없음의 극단으로 가서 유행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만들어 버린 거지. 진짜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진짜 너무 억지 밈인 것 같고. 근데 왜 봤어? 요새 쇼츠에 엄청 뜨는 거야. 요새 인기가 있다? 네, 또 엄청 뜨는 거예요. 이 밈을 안 볼 수가 없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저도 유행에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얘기도 어떤 군중 심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우린 동조를 할까? 이런 의미도 없는 밈에 음. 벌써 저는 유행에 약간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츠를 봤다. 쇼츠를 보고 그 밈을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설명해 주려고 하고 공유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게 이탈리아식 이름을 지은 거다. AI로 이미지를 만든 어떤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순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억지 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밈을 봤다. 그쵸? 근데 공부를 하다가 밈을 본다는 거는 그거 아닌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쉬고 있다가 핸드폰 켰다가 밈 보고. 아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자기 전에 본 거죠 자기 전에.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적강욱 씨는 별거 없네요. 네. 저도 별게 없는데 요새 생활이 바뀌어가지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낮이 바뀌었다. 그게 좀 괴롭긴 한데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인데 니체인가요? 나체라는 철학자. 나체라는 철학자인가요? 저는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어요. 민방위가 아니라 민방위. 원래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네. 예비군이 작년에 끝나서 이번에는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다. 민방위는 좀 다른가요? 저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나가지고. 민방위 훈련 다르죠.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네. 민방위 훈련은 행안부에서 주관한다. 행정안전부. 그게 다르죠. 기본적으로 일단 군복 안 입고 군복 안 입고 총 안 쏘고 총 안 쏘고 예. 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한 네. 4시간?
교육 듣고? 정신교육 듣고 뭐 화생방 핵폭탄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의무교육 의무가 이게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거 그냥 메디컬 교육을 받았다. 주로 그거지 심폐소생술 CPR 같은 그 애니 인형 앞에서 이렇게 그냥 아. 꾹꾹 누르는 것만 그거 하고 왔다. 그럼 뭐 교육이 뭐 방공 교육 뭐 이런 건 없었나 봐요? 반공 반공이요. 그런 건 뭐 있긴 한데 근데 좀 뭐랄까 좀 1교시에 했던 사람이 너무 자기만의 그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색깔이 있었다. 그게 좀 듣기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안쓰러웠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을까?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요? 예비군 훈련 차비 주잖아. 근데 민방위 훈련 돈이 안 나와. 주나? 왜 안 주지? 밥은 뭐 4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맞아. 예비군 훈련은 아침부터 가잖아. 맞아. 근데 민방위 훈련은 오후 2시. 그래서 6시에 끝나는 건데 좀 일찍 끝났다. 좋네. 한 5시 20분, 일단 30분. 군복 안 입는 것만 해도 훨씬 그러니까. 좀 좋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좋았던 거는 예비군은 이제 군 부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삶에 있는 그냥 주변에 있는 데라 가기도 편하고 끝나고 당연히 오는 것도 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좋았다. 분위기도 다르고 일단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죠? 그 분위기 족 같은 거. 그죠. 철조망 안으로. 철조망의 역할은 무엇인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일까? 아니면 내부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조망일까? 단절을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예비군 훈련하면 좀 특징이 그 사람이 약간 껄렁하게 변한다. 오히려 막 더 반항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을 한다는 건 아니고 약간 사람들이 태도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똑바로 걷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근데 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군대 있을 때 너무 억압됐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표출인 것 같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예비군 갔나? 예비군 한번 갔지. 적강욱 씨는 그 장교로 갔죠? 네.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도 늦게 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장교로 갔다? 장교로. 꿀 빨았네. 뭐 그거는 뭐 웃어 넘기겠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여러분 저는 공병을 갔다 왔어요. 공병. 여러분 공병 알아요? 빈병 말고 SCB로 갔다 왔다는 거죠? 엔지니어. 검색 한번 해보세요. 공병. 공병 진짜 빡세요. 여러분 저 공병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앞에 이 친구 장교 갔다 왔대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도 듣는 사람 중에 군대 아직 안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뭐 일단 뭐 요새 또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군 복무 기간이 그렇긴 하죠. 요새 군대가 군대인가? 요새는 뭐 요새 군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대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그 정도. 딱히 뭐 더 할 말은 없네요. 뭐 군대에 대해서. 몸 건강히 갔다 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안 다치고 별일 없이 갔다 오는 게 좋긴 한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조뺑이 까라. 뺑이 쳐라. 나는 갔다 왔다. 그 있잖아. 훈련소 가면 이제 마지막 주차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 그 개선돼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애들이 그때 뭐라고 적냐면 훈련이 너무 쉽다. 빡세게 해달라. 자긴 다 끝났으니까. 재밌네.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이. 민방위를 가고 민방위가 만 40까지 해야 돼. 만 40. 그 말은 아직 저는 대선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 대선 만약에 이제 좀 준비가 된다면 대선 공약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대선 공약?
아,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키워드가 딱 있다면. 키워드? 뭐 경제 대통령 뭐 이런 것처럼. 아,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사람이 먼저다. 뭐 근데 있지. 어떤 거? 대중은 개돼지. 당선은 안 되겠네요 일단. 아이, 모르지. 별의별 사람도 다 당선되는데 나라가 안 될 거 있나. 대중은 개돼지. 이거를 어떻게 버무릴지 좀 궁금하네요. 그쵸. 이렇게만 들으면은 아무도 안 뽑을 것 같은데. 군중들이여, 대중들이여, 개돼지들이여. 그러니까 그거지. 나는 축산부를 축산부. 부통령으로. 그러니까 국민은 개돼지니까 개돼지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사료를 나눠주는 그런 인자한 대통령이 되는 거지. 좋네요. 네, 이렇게 인자하게. 네. 계엄령의 개는 닭개자 써가지고. 삼계탕도 이제 무료 배포하고. 아, 그지. 네. 분기마다 무료 배포하면서 개돼지들에게. 그쵸. 그래서 저는 하지만 모른다. 알 수 없다. 나도 모른다. 근데 뭐 일단 뭐 대중은 개돼지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한 그 근거도 이제 좀 나중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충격 발언을 좀 했죠? 아, 이게 뭔 충격 발언인가? 저는 정설이지, 정설. 충격적인데요. 이게 개돼지라는 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저는 한 발 좀 물러나겠습니다. 왠지 알아? 너 개돼지라. 네. 자, 개돼지들과 함께하는 방송. 네. 부실공사.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녹화를 마지막으로 네. 파일럿을 끝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을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가 그 계획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일주일마다 올리려면 매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매주 보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요새 한 3주마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3주는 너무 길고 한 2주에 한 번씩 봐서 예. 녹음한 거를 우리가 길게 녹음하니까 차라리 길게 녹음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릴 수 있게 네. 2주에 한 번씩 2차례 녹음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올리는 거. 그 좋아요. 방식이 어떤가. 런칭을 해서. 네. 이번까지 녹음 편집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해 봐야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녹음 2번 그리고 이번까지 3번 해서 올리면은 아마 떡밥은 다 식어 있을 거다. 맞아요. 네. 떡밥은 식기 전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수를 못한 떡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뭐 어때? 네, 뭐 약간 그렇게 유행 타면 안 돼. 약간 막차 타는 느낌도 사실 아니긴 한데 그 이미 식은 떡밥 다시 이제 뭐 맞아. 토렴해서 먹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 네. 떡밥도 다 식었고 버스도 갔고. 네. 근데 유행은 돌아온다. 돌아옵니다. 어쨌든 유행은 패션도 돌아오고 유행도 돌아오고 군대 가면 못 돌아오고. 네. 1년 반 동안은. 군대는 좀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요즘 군대 아니다. 핸드폰이 크니까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얘 미친 거지. 전화가 뭐야? 저 뭐야? 유튜브 봐, 유튜브. 인스타도 하고 뭐 릴스도 하고 뭐. 이게 당나라 군대입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선임이 부르면은 이어폰 껴가지고 이제 못 듣고. 그러니까 미친 거지. 에어팟 끼고 그게 군대야? 그러니까 아니 이러다 출퇴근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군대 출퇴근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하러 가두두나. 출퇴근. 상근처럼. 대신 이제 지방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하고. 근데 지방만 지킬 수는 없잖아. 이게 아무래도 북한 쪽에 많아야 되니까 산이나 뭐 바다나 이쪽에 많아야 되니까 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숙소 문제가 생겨서 잠깐만 숙소 씨발 안에서 살잖아. 근데 그냥 좀 밖에다 지어놓으면 안 돼? 영외에 지어도 되지. 왜 자꾸 영내 해가지고 가둬두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있지. 갑자기 출동이 걸리거나 통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영외로 하되 기숙사처럼 어. 학교 기숙사처럼 사감쌤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간부들을 거기 하나씩 있고 어. 그렇게 해도 그것만 해도 사실 그것도 사실 영내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 좀 다르지. 그리고 뭐 편의점도 갔다 올 수 있고 음. 출동 걸리면 요새 뭐 핸드폰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통신이 마비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연락이 가능하게 그리고 어느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영내나 마찬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좀 자유를 주자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영외인데 영내 같은 느낌. 그래서 밖에서 뭐 그러니까 카투사처럼 걔네 카투사 안에 막 클럽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 서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안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좋지. 근데 이게 결국에 좀 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국방비 1년에 얼만데. 근데 뭐 사실 아직도 뭐 군대 밥이 그렇게 크게 계산이 됐나요? 그 국방비 1년 한 해에 얼마인지 알아? 몰라? 내가 알기로 한 30조 넘을걸? 30조가 넘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지? 6, 700조 아니야? 그 정도? 그러면 한 5%? 5% 그렇지. 정도를 국방에 쓰고 있고. 근데 잘 되지는 않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카투사랑 비교하면 그렇죠. 물론 미국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그쵸. 뭐하러 잡아두나. 네, 이건 좀 논의해야 될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되니까 네,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제 뭐, 또 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쓰면 되겠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집행한다. 개돼지들아. 철인 통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쵸. 제 2의 플라톤이 되어 여러분들을 다스리겠다. 아, 좋아요. 근데 사실 뭐 핸드폰도 사실 군대에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이게 뭐 보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도입했잖아요. 당시만 해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또 하는 거 보니까 또 핸드폰 도입해서 되게 좋은 반응도 있는 거 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의 숙소가.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까라면 까라. 근데 요새 SKT 지금 유심 다 털려가지고. SKT가 뭐야? 갑자기 왜 털린 거야? 모르겠어.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이건가? 그거지. 근데 사실 군대에서 핸드폰 쓰는 것도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 근데 나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할 게 아니긴 한데 어떻게든 개돼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쉬운 정책을 낼 테니까 다음 대선 기대해 주시라 여러분. 다음 대선 때, 네. 본격적인 이제 정치 방송을 시작하면서.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주제로 넘어갑시다, 바로. 네. 네. 여기서 끊고 갈까? 아니면 바로 해? 어떻게? 일단 한번 끊고, 그럽시다. 우리 이번 주제인 군중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트로 끊고 이제 본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이따 봐요.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사실 원래 우리가 이슈를 좀 다루면서 예,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주제를 담는다. 네. 뭐 예를 들어 1편 같은 경우는 뭐 음모론 얘기하면서 경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네. 2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종원 얘기하면서 사실은 음식 문화 이런 거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고 네. 이번에는 군중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슈를 어떤 걸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올라서 개돼지. 개돼지 자극적으로 간다 이번에도. 개돼지라는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사실 아까 전에 내가 뭐 여러분들 개돼지라고 뭐 했는데 사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같았어. 사람들이 개돼지면 사실 나도 개돼지고, 그 사람들이 개돼지가 아니면 나도 개돼지가 아닌데, 그 개돼지라는 말에서 나오는 게 뭐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약간은 진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피하진 않지. 피하 지방은 많지만 피하진 않습니다. 피하 식별을 잘해야지. 예. 뭐 요새 그 피하 식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현대전으로 가면서 그 전쟁이 이제 군복도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슷한 무늬의 군복들이 이제 현대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디지털. 예. 그래서 더욱더 이 피하 식별띠의 그 중요성이 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대전이면은 뭐 시가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CQB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또 있었는데 아직도 뭐 러우 전쟁 보면은 3호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재래식 전술 기법 뭐 전투 기법들이 현재도 유효하다. 사실 우리가 군대에서 했던 거나 예비군 때 하는 거나 너무 옛날 방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직도 그렇게 하네. 아직도 그러니까 오히려 메타가 지금 한국군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메타를 저희는 바꾸지 않았는데 한국군이 오히려 최신 메타를 따라가고 있다. 갑자기 또 군대 얘기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최신식으로 싸울 줄 알았는데 네. 사람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처럼 뭐 한국 전쟁 때처럼 싸우고 있다. 그게 참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참.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뭐 그렇죠. 어쨌든 군중 심리에 대한 뭐 이슈를 원래 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개돼지라는 또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아주 자극적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그 영화에서 그런 말이 나왔었죠. 어떤 말이죠? 개돼지. 돼지. 내부자들? 개돼지입니다. 백윤식이었나? 그랬던 거 같아. 백윤식 그 배우가 대중 개돼지입니다. 딱 멘트를 치는 이게 있는데 실제로도 뭐 그런 말을 해서 좀 구설수가 오른 좀 인물들도 있었고 맞아. 몇몇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해볼 거다. 예. 군중심리가 뭐냐? 네. 군중심리가 뭐야? 군중 심리가 진짜 뭐 쉽게 말하면 뭐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 남들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들 뭐 맞다고 하니까 맞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같이 동조해야 된다라는 약간 압박을 느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다 틀린 대답을 했을 때 자기도 틀린 대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답을 말할 것인가. 남들이 yes라고 아니 no라고 할 때 내가 yes라고 하거나 네. 남들이 yes라고 할 때 내가 no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거 같다. 파동. 쉽게 휩쓸린다는 게, 그러니까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 수면파가 퍼져나갈 때 파원이 있잖아. 파가 퍼져나갈 때 그 퍼져나간 그 지점들이 다 또 파원같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다시 퍼져나가고 네. 계속 전달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중인 거잖아. 근데 이제 난 궁금한 게 그거지. 그럼 군중이 그렇게 쉽게 내가 쉽게 그거에 동요되고 또 맞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누군가는 또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맞다고 또 어딘가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 논리가 더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애초에 근본으로 가면 진짜 파원, 진앙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냐는 거지. 그 사람은 어디선가 들었어야 우리가 그걸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애초에 처음 닭이 먼저였냐 달걀이 먼저였냐, 그러니까 조상을 따라가면 닭이 있냐 달걀이 있냐 뭐가 있냐는 거지. 그 누군가 퍼뜨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구냐? 제 생각은 일루미나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군중 심리 하니까 또 이제 선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동의 좀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구라를 섞어서 이 구라로 100%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홀리는 경우가 있다. 끼워 팔기. 끼워 팔기. 끼워 팔면 당한다. 한 90%는 진실을 얘기하고 한 10%를 이제 거짓을 얘기했을 때 그거 맞지 라는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면 일단 절반은 성공한 거고. 야, 우리 방송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걸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다.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지.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뭐 진앙지 얘기를 했는데 살짝 바꿔서 그 다른 내용의 그 실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원숭이 실험이 있거든요. 원숭이 실험. 제가 실험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뭐 원숭이 10마리라고 해볼게요. 10마리가 원숭이 10마리를 어떤 방에 집어넣고 먹이를 위에 매달아놔요. 그리고 위에 매달려있는 그 먹이를 이제 잡으려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먹이를 이제 잡자마자 방에 약간 전기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 10마리의 그 원숭이들이 다 고통에 몸부림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숭이들이 학습을 한 거죠. 저기는 먹이를 잡아당기면 우리가 다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10마리 원숭이 전부 다 먹이를 이제 잡아당기려 시도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듣기에 좀 헷갈릴 수 있을까봐. 아니면 내가 지금 피곤해서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숭이를 10마리를 가둔 방이 있어. 근데 위에 먹이가 매달려 있어, 천장에. 맞아. 매달려 있는데 그게 손으로 안다. 근데 사다리가 하나 있어. 먹이를 잡아 당겼을 때 전기 충격이 온다고. 그럼 사다리를 올라가야 그 먹이를 잡아 당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가서 먹이를 잡아 당기면 갑자기 그 방에 전기가 흐르면서 모든 원숭이들이 그 전기 충격을 받아. 맞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10마리 원숭이 전부 다 먹이를 잡아당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일 때 아직 그 방해를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투입을 하고 원래 있던 원숭이 한 마리를 뺍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말년병장이 전역을 하고 신병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 시스템을 모르는 신병이 자대 배치 오늘 받은. 맞아. 근데 그 신병 원숭이가 먹이다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9마리의 원숭이들이 못 올라가 사다리에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저지를 하고 때리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막는 거야. 너 미쳤냐? 너 미친 새끼야? 하면서 후변장 데려가서 정신 안 차려? 멘탈 개털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맞지?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 신병 원숭이는 군대 안 갔다 온 있으면은 여러분 좆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특이점이 발생하는데 9마리의 원숭이는 이유를 알아. 그치. 먹이를 잡아당기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신병 원숭이 이유도 모르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못 하는 거야. 군대네. 그렇게 해서 말을 안 해줘. 왜 혼내는지. 계속 원숭이들이 한 마리씩 전역을 하고 신병이 들어오고 전역을 하고 신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있었던 10마리의 원숭이들이 모두 전역을 하고 그러니까 10마리 처음에 있었던 그때 2등병이었던 애도 전역 말년병장이 돼서 말차 나갔다가 다 나가서 한 거지. 전역을 하고. 그럼 지금 남은 원숭이들은 새로 들어온 애들인 거지. 전부 다 새로 들어온 애들. 근데 걔네들은 근데 그 사이에는 먹이를 잡아 당긴 일이 초창기 멤버만 알지. 맞아. 그 원숭이 사회에서는 먹이를 당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당긴 원숭이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경험하지 않은 그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은 10마리 원숭이들만 남았는데도 그 문화는 유지됐다. 그 잡아당기지 말라는. 자기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게 인간 사회도 있잖아. 되게 불편해하는 것들. 근데 그걸 건드려. 왜? 하면은 그건 나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하지. 그게 왜 나쁜데?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이건 나쁜 거니까! 아니 씨발 그게 왜 나쁜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지.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게 왜 나쁜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게 군중 심리라는 거잖아. 그치. 이유도 모르고 다 따라하는 거. 그 문화를 그냥. 근데 나는 군중 심리가 꼭 나쁜가? 어떤 어린 아이가 배고파서 죽어가.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주고 뭐 이렇게 챙겨줘. 음. 이유가 있지. 음. 근데 그 원숭이들처럼 음. 계속 그렇게 학습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한다. 왜 그러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애들을 보면 도와줘. 음. 그런 건 또 좋은. 좋은 사례지.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몰라도 선동이라는 게 그 단어가 가지는 그 어떤 의미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좋은 선동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이는 선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군중심리가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인간은 왜 군중심리를 갖고 있냐? 그리고 군중심리는 어느 때 위험한가?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폭력적인, 굉장히 비합리성을 갖고 있는 폭력적인 내용이 군중심리로서 작용했을 때 나타나면 위험한 거지. 좀 위험하지. 사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군중심리가 그런 사례를 본다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군중심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어감이 드는 거는 사실 좀 있고. 맞아. 그리고 아마도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많이 써왔던 이유는 그 극단의 안 좋은 사례를 경험하고 혹은 뭐 들었거나 역사적으로 좀 기록된 사실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군중심리라는 게 좀 나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과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좋은 의미로서의 군중심리라기보다 안 좋은 의미로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같아.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안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는 사실 심리 때문이야? 군중 때문이잖아. 군중.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을 좀 깎아내리는 맞아. 게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군중 심리를 안 좋게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군중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군중 심리라는 게 아까 뭐 옛날에는 군중을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움직여? 뭐 그냥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군중 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야? 군중 심리는 이제 다수의 행동을 이제 따라가려는 습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그건데, 아니, 그러니까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건 그건데, 그게 실제로 그 현상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는 걸 묻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현대에 와서는 사실 현대 얘기를 뭐 하기 전에 애초에 우리가 지금의 현대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쓰고 뭐 재택근무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뭐 수렵 시절, 뭐 유목 시절 혹은 뭐 농경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습성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현대인이 됐고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아직 그 습성을 다 버리지 못했다. 그 당시에 혼자 남는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좀 가까워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전자가 바뀐 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게 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달라진 게 뭐냐는 거지. 옛날의 군중심리는 어디서 벌어졌냐는 거야. 그 말은 현대의 군중심리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내가 그걸 다 알아보지 않고 그냥 쉽게 휩쓸렸다고 해봐.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고.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거야. 뭐 사회든 학교든. 학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군중심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야? 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적 관계에 포함된 모든 집단에서 군중심리는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물론 그렇지.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바뀐 것 같아. 뭐냐면은 우리가 요새 어떤 생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중심리라는 게 내가 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아? 글쎄 그거는 뭐 많다고는 못해도 아니 그러니까 있긴 하겠지. 근데 내 말은 어떤 게 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냐고 물어본 건 더 많은 게 어디냐고 묻는 거야 반대로. 잘 모르겠어 그거는. 유튜브. 유튜브. 그 다음에 인터넷 기사.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 현대의 군중 심리는 대부분이 가상세계에 있다는 거야. 인터넷에. 인터넷 실제로 보지 않고도. 어.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고 동조하고 그게 이제 세력이 커지고 하는 거는 장은 온라인상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든 유튜브든 뭐 그런 데서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현대 군중 심리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온라인 사용자는 누군가? 군중이잖아. 아까 말했듯이 파원 그 내용을 퍼뜨리는 건 그러면은 누가 하냐? 옛날엔 누가 했지?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누가 했냐는 거지. 그 파원이 되는 게 지도자? 지도자. 어. 그러니까 정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언론. 그렇겠지.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다는 거잖아.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 생산자, 그 파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뭐 사이버 레카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어.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예전에는 소수가 그 힘을 파원이었다면 지금은 다수가 파원이라는 거지. 다수파. 소수파가 아니라. 계속 생성되지. 어,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팟캐스트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한 30년 전에 아니면 뭐 한 50년 전에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 못했겠지. 못했잖아. 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를 생각해보면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치? 인터넷이 보급되고 통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어떤 파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대에서는 군중 심리가 될 수 있는 그 파원, 군중 심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파원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로 넘어갔다. 그 말은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분산됐다. 라는 거지. 누가 신문 보냐? 요새는 신문 보는 사람 뭐 많이 없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 말 믿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튜브를 더 믿지. 그잖아.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이버 레카를 채널이 있으면 그 사람 걸 보지. 그렇잖아. 그리고 나 네이버 뉴스 보면 뭐 거기 그런 거 써 있거든. 뉴스에 대해서 이제 반박 글을 다는데 솔직히 거의 무지성이야.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를 봐라 다 나온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그 유튜브를 봐라라고 하는 그 유튜브는 우리도 찍을 수 있거든.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예전에 기자가 존나 짱이었지. 기자가 기사 잘못 쓰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컸고, 그러니까 그 광고비로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싸바싸바 하는 애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원래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좀 족밥이 되고 상실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기술 발달 때문이야. 근데 난 그 생각하거든. 옛날에는 소수 언론이 뭘 보여줄지를 정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하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옛날 기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공부를 그래도 했고 윤리 의식도 뭐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제됐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파원들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나? 아니 뭐다 받진 않지.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군중심리가 나쁘다는 건 비합리성 그 다음에 폭력성이 들어갔을 때 좀 그런 게 퍼졌을 때 위험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게 쉽게 퍼질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한 거잖아.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이제는 다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다수도 우리가 기술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판이 바뀌었는데 그 다수들도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팟캐스트를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지. 그 철학을 키워주는 방송. 사실상 부실공사 교육방송이다. 교육방송. AS.
인성훈련소. 우리가 사람 새끼를 키워낸다. 여러분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치. 그런 얘기로 이제 군중 심리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는 거야. 좋아. 뭐 불확실한 정보들이 정말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좀 시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사실 그런 정확한 뭐 근거 뭐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 너무 난잡한 이런 되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이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휩쓸릴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어떤 군중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는 이유가 되게 도대체 뭘까? 약간은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 나누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폭력성을 가질 때, 그다음에 그게 누군가를 괴롭힐 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는 쉽게 추앙받는데 누군가는 쉽게 공격당하고 과연 이게 맞냐? 뭐 이거 맞아? 카지노 같은 거지. 그런 거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볼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뭐 좀